자, 충남 엑소란 별명 가진 사람 안희정 지사죠. 그래서 야권의 대세로운 문재인 대표 분명한 것 같은데 거센 도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대선 후보들 사이에 짝짓기가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걸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장수석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예전에는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올라왔는데 약간 주춤해졌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맨 아래쪽,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만 해도 3.2%로 가장 그 6번째로 그 지지율을 기록했던 게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하늘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연말만 해도 3.2%였는데 네. 한 달 만에 7.9%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그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면 이게 다른 후보들 안철수 뭐 아니면 이재명, 반기문 이런 후보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후보가 안희정 후보기 때문에 안희정 충남지사기 때문에 이 지지율 상승세가 앞으로 더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안희정 지사 잘 몰랐었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장면을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고 노무현에게 충성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요.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인가 광화문에 촛불 집회 나갔습니다. 저녁에 깜깜한데도 젊은 친구들이 충남 엑소다 이러면서 저한테 사진 찍자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남 엑소인 걸 알았어요. 앞으로 그냥 충남 엑소를 그냥 너요? 날 불러낸 게 너냐고. 널 만난 세상은 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낌새는 좀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약간 왕자병이 좀 있어서 여기는 뭐 결혼식 그 필요한 장들도 아니고 그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꿉시다. 자, 이유정 기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휴대전화 저희가 TV로 연결해 봤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이제 좀 인터넷 휴대전화 모바일 앱도 만들어서 자신을 홍보하고 있군요. 네, 앱 제목이 우리 희정입니다. 그냥 제목만 들으면 무슨 여자친구 이름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희정이 들어가 보시면 일단 지금 희정이 능력면이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의, 통합, 한미, 충의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정이는 자기소개가 들어가 있고요. 능력에는 어떤 사람이다. 그동안 안희정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안희정은 그동안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충효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물은 약간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좌우로 넘기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을 해보면은 영상까지 좀 준비되어 있어 예전에 있었던 장면을 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 본인이 앱도 그 개발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요. 방금 앞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그 뉴스 탑10에서 지금 소개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이 돌면 돌수록 안희정 지사에 대한 그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데 친구인 문재인이 낫겠느냐 아니면 정치적 동지였던 안희정이 낫겠느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범야권 지지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호소력 있게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DJ 정신도 계승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만약에 좀 더 알려지게 된다면 안희정 바람이 미풍이 아니라 약간의 그 열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는 안희정이 이런 틀이 좀 굳어져 가는 것 관련해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절대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아니 여기 있어봤자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를 대선 후보 시켜줄 것 같으냐라고 김종인 후보가 구애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했거든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아마 비슷한 얘기는 했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짜여져 있는 그 구도로 봤을 때 당원의 분포도 그렇고 이 어떤 국회의원의 분포도 그렇고 경선을 치렀을 때는 안희정 지사가 그걸 깨고 나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10%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차차기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노무현이라는 뿌리에서 나왔는데 친구인 문재인이 먼저 하고 당신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란 속에서 늘 그 허덕였는데 그 차차기 프레임을 본인이 좀 깨고 한번 이번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과거 정책이라도 MB의 녹색 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 수용하겠다. 그리고 아니 사드 같은 거 다 결정이 났는데 나라면 안 했겠지만 한 거 어떻게 뒤집냐. 내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꼭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기를 방어한 권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는 듣기 싫은 얘기 골라서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 경선 룰을 정했는데요. 그 네. 경선 룰이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자영 차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내의 어떤 그 세력 분포를 보자면은 뭐 당원이라든지 지지하는 그 후보를 볼 때 안희정 지사가 당내 세력은 문재인 그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이제 미미합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뒤집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완전 국민 경선을 채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뜻이 뭐냐면 당원도 한 표고요. 당원이 아닌 누구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역시 표가 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결선 투표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하는데요. 네. 이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이 2위를 차지하는 후보가 누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가 2위를 차지했을 경우에 그 2위로 다시 2위인 안희정 지사에게 표가 쏠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변수까지도 안희정 지사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지금까지 문재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당신은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당신은 노무현이라는 친구를 잘 만나서 벼락출세한 금수저 아니냐. 네. 이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네. 호남 여론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주요 지점이 그런 겁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해온 사람이지만 안희정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대선 자금 문제로 옥고도 치렀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지켰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 정치를 그 명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반론이 있습니다. 네.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물론 한나라당은 차떼기로 큰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져갔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참모들 시켜서 대기업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구속됐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당을 안 떠났다 얘기죠. 네. 이게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정말 출마에 욕심이 큰 사람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네.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반대당으로 가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예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네. 지사는 당을 지켰다라는 점을 당원들이라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친박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친문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네. 당을 특정 세력이 지금 너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해서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말로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겠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의사결정하고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안희정 지사는 아직 좀 열려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그 지지층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모신 저희 패널들께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에서 긍정적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반론성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는 충청남도 취재를 했던 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충청남도 지사를 6년간 했던 안희정 지사는 그 안에서 소통을 했는지 낙하산은 없었는지 밑에 사람들 얘기를 잘 들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재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신동아에 있을 때 바로 그 안희정 지사를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조금 이렇게 다른 그 지사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조근조근 좀 설명하는 네. 그러니까 웅변 쪽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안희정 지사가 뭐 그 이명박 정부의 업적,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승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꼭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단절돼야 됩니까? 과거를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계속 되어야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과거와 자꾸 단절하면서 누군가를 그 해코지하고 또는 누군가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못한 점은 잘못한 대로 그 비판을 하더라도 잘한 점은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그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안희정 지사가 좀 건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일단 도전자로서 도전장을 내긴 안희정 지사와 달리 이제 앞서가는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 했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날 따라오지만 자, 5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많을 겁니다라고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대세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이 대세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했군요. 자, 안희정 지사는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통합적인 비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충남지사로서 많은 성취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하지만 내가 이분들한테는 미래의 기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첫 차가 되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주 선명하고 순발력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안희정 지사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 가능성 열어놨다, 닫았다 하거든요. 그 영상도 저희가 소개해 드린 뒤에 박지원의 정치, 그리고 수많은 대선 후보들의 짝짓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만 쳐다보다가 닥쳤던 개신을 된다. 거의 샷다가 내려졌다 해도 생각. 정치는 생물이니까 셔터는 내렸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셔터는 내렸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제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총장께서 국민의당의 입당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받을 수 없다. 함께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셔터는 완전히 내려진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짝짓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 말은 계속 듣게 될 말인 것 같네요. 네. 예, 제가 정치 현장에서 좀 취재할 때도 보면 박지원 전 대표는 항상 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현 대표죠, 지금은요. 예, 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일단 후보군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일단 약간 물 건너간 것 같으니 손학규 혹은 다른 주자들을 영입해서 당내 후보군들을 계속 늘리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운찬 전 총리의 대선 출마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네. 거기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아, 정운찬 총리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때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수가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국민의당 의원들의 잔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박지원 현 대표는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다른 후보들을 계속해서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또
뭐 박영선 의원도 오고 여러 의원들이 오긴 했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강하게 강하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현 대표는 사실 어떤 킹메이커 혹은 경선 관리자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의 정치 체제가 들어서지 않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롤을 최대한 하고 흥행을 최대한 만들어서 이번에 국민의당 경선이 민주당이나 새누리 혹은 다른 바른정당보다는 훨씬 더 흥행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박지원의 정치고 박지원의 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주 현란하게 진짜 앞으로 한 달 동안은요, 누가 누구와 손잡고 선거를 치르게 될지 그 예상하는 것으로 내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손수 변호사님. 네. 일단 좀 박지원과 김종인의 관계는 지금 어떤 네. 상황입니까? 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호감도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당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의원이 좀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탈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박지원 대표와의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종인과 안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일방적이지 않나 싶대요. 네. 오늘 이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라도 이제 김종인 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에게 함께 하자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0이라는 네. 수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동안 안희정 지사가 당적을 계속 유지하고 탈당을 안 했던 전력을 볼 때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김종인 의원에게 나 대통령 되고 싶은 날 좀 도와달라고 제안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구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것도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반기문과 박지원, 아까 보시듯이 셔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20% 정도의 가능성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적은 지지율과 가장 적은 의석수로 가장 많은 언론 노출을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100석 가까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뭘 하고 있는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지원 대표는 3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3당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대등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국민 여러분께서 좀 그 박지원 대표의 워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 셔터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 얘기와 내일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아전 인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페이스에 말리면 실제 정치권의 움직임보다는 국민의당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잘 새겨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기문, 손학규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됐죠.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혈혈 단신이기 때문에 기성 정치권에서 나와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는 손 전 대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손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반 전 총장과 함께하게 되면 지금 애써서 범야권 후보로 나와 있는데 다시 범여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 전 고문의 경우에는 반 전 총장과 함께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정 기자,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의 선대본부장 맡는다는 설 유력한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 전 시장 이분도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하나라도 조직이 있는 사람이 매우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서울시의 조직을 갖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밀고 당기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 우리가 이제 지금 모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짝을 잘 지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간 이끌겠다는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어떻게 짝짓고 누구랑 어떻게 편먹어서 누구를 배제하고, 이게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치는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앵커는 이제 정치를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당선되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그 지역 또는 그 세력에서 나에게 이 우호적인 표를 모아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뭐 저런 짝짓기를 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심에 쓸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어느 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 어느 당과 먼저 잡고 그 다음은 누굴지, 뭐 이런 것인데, 글쎄요, 가장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야권끼리만 뭉치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가벼운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순서 조금 더 국내 정치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